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헌법에 명시된 계엄의 요건도 모르면서 어떻게 법무부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속 박성재 전 장관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챙기고 계엄 문건을 정독하며 메모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엔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정치인들의 수용을 준비했죠. 그리고 계엄 실패 후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고 휴대폰도 교체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모두 다분합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한덕수 박성재 영장 기각까지 오만한 사법부는 지금 내란 세력의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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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네, 새벽에 요 소식을 듣고서 박성재 전 장관 기각 소식을 듣고서 또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예.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잠깐만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14분경에 윤석열이 자진 출석을 했다.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원래는 이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이제 그거로 얘기를 통보를 받고 자진 출석할게 이렇게 좀 바뀌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자진 출석하고 나서도 진술도 거부하고 진술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자진 출석하는 게 대단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한테만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이 가서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자진 출석을 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나름만의 고민이 있는 건지, 고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간만에 날씨도 좋으니까 콧바람 한번 쐬려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출석을 했으면 답변 거부까지는 쟨 알겠어요. 묵비권 행사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름도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 이름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봐요. 통상적으로 다. 네네. 그게 아무리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물어보거든요. 예. 그럼 윤석열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그 모든 신문 재판이 끝나고 지금 또 휴식 중에 있다고 해요. 점심 먹는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조사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또 휴식 중에 했는데 그냥 놀러 간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콧바람 쐬러 갔다는 게 제가 본 표현이 딱 틀린 표현 아닌 것 같아요. 구치소에서 좀 외출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니까 얼른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의만 자진 출석인 건데, 사실은 이 체포 영장 집행과 자진 출석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는 건 똑같은데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면 나 이제 그만하고 구치소 돌아갈래 하는데 못 돌아갑니다. 근데 자진 출석을 하면 내가 자진해서 출석했기 때문에 나 이제 자진해서 퇴거하겠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 얼른 이제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한 거고, 지난번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가 간 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콧바람 쐬는 것까지 하면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때 발버둥 치면서 안 가겠다고 했었던 CCTV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효과가 좀 있었다. 부담을 좀 느꼈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망신살이 좀 뻗치고, 그다음에 이제 비난이 쇄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집행을 하겠구나, 정말 팔다리 들려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행되기 전에 얼른 나가자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이 변호인들이 죽을 맛일 겁니다. 옆에서 아마 계속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검에서 수사하는 얘기를, 비록 거기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특검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들어야지 수사의 방향이 어떤지, 특검에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윤석열 아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변호인들, 변호인이 아직 선임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변호인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이제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혀 모른 채 기소가 돼버리면 공판을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질문이라도 좀 듣고 오셔라. 약간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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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자진 출석을 한 윤석열이 이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이 조사 관련해서 또 위법성을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윤석열 입에서 위법 위반 얘기하는 거는 추우니까 겨울 됐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뭐 계속 뭐 특검도 위법, 체포영장도 위법, 본인 집 관저 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도 위법. 죄다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위법이란 얘기하기 때문에 그닥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윤석열이 하는 발언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유가 별로 없고요. 아하. 또 우리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오. 갑자기. 그동안에 이제 말씀하세요. 팬티 저항 하셨잖아요. 네. 팬티 저항 네. 했잖아요. 네. 윤석열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강제유긴 하러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그 꼴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잖아요. 속옷을 안 빠른 거야. 아, 차마 보여줄 수가 없겠지. 그때도 예. 속옷이 회색이었다고 하던데 네. 원래 흰색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소환조사 내지는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된다는 게 다 이제 터무니없었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농담처럼 말씀을 예. 드리긴 하지만 그만큼 이 윤석열의 사고가 뭔가 대단히 복잡하고 의도를 있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예, 예. 말씀드린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보태자면 지금 뭐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변호인단과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을 잘못한 게 체포영장 청구는 원래 변호인단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고. 그쵸. 네, 체포영장 왜 이래?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를 변호인단과 협의하지 않았다. 아마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가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호인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적 변호사들이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전혀 변호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러면 빨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라. 그래. 선임계 제출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안 해놓고 그거 맞습니다. 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네. 예.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일타 정치에서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한덕수에 이어서 박성재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분노를 표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은 저희가 CCTV를 보고 난 이후의 결정이잖아요. 맞아요. 더 열받죠. 그러니까 더 열받아요. 맞습니다. 박성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네. 막 일어나서 아직 정족수 안 찼으니까 가지 마세요. 네, 윤석열 맞아요. 말리는 네, 장면도 네. 나고요. 막 메모도 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 6인중에서도 제일 먼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는지 사실 그 전까지 대부분의 이제 평론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상민보다 오히려 박성재가 훨씬 더 더 혐의가 그렇죠. 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내용도 많고 더 깊숙하게 관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히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된 거죠. 그럼 뭡니까 이 법원의 결정은?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돗자리 앉으려는 건 아니고 네. 안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아, 네, 그 다른 사람도 말이 돼? 막 이런 네. 뉘앙스였는데 아니 네. 이거는 제가 이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되는 게 맞고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에 돌아가는 행태나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이 그 뿌리 깊은 검찰의 카르텔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저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법리적으로는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이론의 여지가 없이 구속이 청구돼야 되는데요. 예.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이후로 이제 사법 개혁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가 사법부 내에서 들려오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한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특검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본인들 생각에는 어디 이재명 정부나 혹은 민주당이나 이렇게 추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긁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지점 매우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가 김앤장의 힘으로 예상되는 그 힘으로 이제 또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예. 이 사인회동 안에서 보면은 이상민 그다음에 이인규, 박성재, 김주현 이 넷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상민만 판사 출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상민만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검사 출신 박성재는 네.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군요. 그런 추정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검사들의 뿌리가 이 판사들보다 훨씬 공고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사법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좀 약간 폐쇄적인 집단이라면 검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봐도 알지만 어디 가서 술도 먹고 뭐 또 하고 뭐 다 오만데 다 발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은 카르텔 이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죠. 특히나 예.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막 어떠한 여론에서는 이거 내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지겹다. 어떻게 계엄이 내란이냐 이런 여론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리박스쿨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또 하나로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좀 불안했었어요. 그 당시도. 예, 그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전 놀랍진 않았습니다. 네, 물론 다행히 특검에서 더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밝힌 다음에 다시 청구하겠다고 하긴 하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 여론에서는 굉장히 또 분노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장 조희대 만행도 그동안 받고 그래서 사법개혁의 물살이 어떻게 보면 하나 더 이렇게 그 덧붙이는데 하나 도움은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좋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너무 화가 나죠. 네. 네. 영장이 기각된 후에 네. 박성재 전 장관이 나와서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거랑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까지 보고 와서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네.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수고들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검이 사실 연휴 끝나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바로 살아라! 특검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통령실 CCTV에 문건 들고 계신 모습 포착됐거든요. 좀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구치소 현황 문건 보고받으셨다는 나왔는데 그 삭제도 하셨다고. 내란공주! 구치소 현황 문건 똑바로 살아라! 헌정질서 수호, 사법정의 수호, 내란 종식의 최후 책임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내란의 밤, 내란 숙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뚜렷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정의 수호에 의지가 없는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내란 수계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서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서 최단 기간 졸속 판결로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 자격 박탈을 시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후계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한 사법 쿠데타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이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러다가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겁니다. 박성재 주장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다 그대로 받아줬어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보통 영장을 기각할 때는 어떻게 기각을 하냐면 예. 도주 우려나 그렇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예. 범죄의 혐의의 상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려가 없으니 이제 기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이 그게 없었을 말이 수 있고 이런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실제 했던 행동도 불법이 아닐 수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이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계엄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전혀 안 그렇지 왔죠.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정당한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고령에 이미 국회의 모든 정치 활동을 다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니 포고령 자체가 이게 불법 계엄이라는 증거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참. 이 사람 법률가인데다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게 그 불법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유명한 법원이자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사람 죽여놓고 살인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래? 그거는 그럼 너 똑같은 용서해줄게. 거네. 그거는 예. 똑같은 거예요. 나 이거 죄인지 몰랐어요.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뭐 절도 이런 건 우리가 다 죄가 되는지 아니까 이런 건 잘 없지만, 보통 행정범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보 관리자는 언제까지 뭘 제출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뭐 이제 벌칙 조항이 있다든지. 근데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몰랐다고 해서 이거 그냥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벌금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본인은 이게 불법 계엄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받아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들 몰랐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 다들 몰랐다고 하죠. 이걸 받아줍니까? 이거를?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는 그 주장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한 거, 수용시설 갖추라고 한 거, 선관위에 검사 보낸 거, 출국 금지침 대기한 거, 이게 통상적인 업무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날 밤에 그 계엄 선포문을 보고 포고령을 보고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이거를 다 하나로 같이 해석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불법 계엄에 따른 주요 업무를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불법 업무를 다 지시를 하고 수행을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이걸 갖다가 나는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그리고 나의 행동은 그냥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행동이었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예. 너무나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죠. 계엄군 중에서도 구속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계엄군도 이런 주장 펼치면 지금 그럼 석방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거 합법적인 계엄인 줄 알았다. 이게 이렇게 뭐야? 얘기하면 다 석방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실제로 이제 그 말단에 있는 군인들은 진짜 그날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뭣도 맞습니다. 모르고 지시받아서 갔어요. 그런데도 맞아요. 지금 죄를 묻고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은 뭐 우리가 다 그동안 계속 무슨 구구단처럼 들어서 알겠지만 살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장 강력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내란은 스치기만 해도 10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에서 어떻게 그 안에 회의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과 증언도 있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눈 감아지는 수가 있어요. 아까 살인사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살인사건도 다수가 공모해서 살인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예. 이제 왜 우두머리가 있고 나머지 공범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공범들이 살인인지 몰랐는데 사람 죽었더라고요. 내장 수기가 찌르던데 그냥 나 보기만 했는데 살인인지 몰랐어요. 이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폭력이나 살인이나 강도 저지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뭐 헌법소원이든 뭐든 해가지고 다 풀어놔야지. 이게 예. 말이 되는 너무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와. 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의도가 조이대 입김, 그리고 이 판사의 이제 이 영장 판사의 잘못된 판단, 이 사람이 굉장히 편한된 생각,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이대가 이제 그 전날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법사위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굉장히 수모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힘을 한번 보여줘 라고 하는 입김이 좀 사법부의 들어간 거 힘을 아닌가. 보여줘.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정호 판사는 지금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정말 모르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CCTV 속에서 그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 그 누구도 대통령 윤석열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겸하러 가는 윤석열을 네. 아무도 안 막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 죄를 지금 앞으로는 이제 묻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끼는커녕. 사실은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이걸 딱 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증거인멸 사유나 뭐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해가지고 그냥 뭐 유죄는 나오더라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아니죠. 있다면, 요거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진짜 말도 안 정도의 된다. 이 결정인 거예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제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뉴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각성의 차원에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김학의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의 그 디올백 받았던 사건도 떠올려야 돼요. 그 명확한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명확한 예, 영상이. 예. 김학의 사건도 그게 누가 봐도 김학의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영상이 흐릿하긴 하지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 차관. 법무부 차관이었고 네. 그 별장에서 성접대를 네, 받은 여성이랑 그 춤추고. 사진과 CCTV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그 사람은 이제 무죄도 나뿐더러 예. 김학의 사건을 출국 금지했다고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들을 기소하는 행위까지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이거 김건희 디올백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것도 뭐 죄 없다면서요. 눈 예. 다 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무회의 얼마 전에 봤었던 그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회의요. 세상에 저는 CCTV가 이렇게 화질 좋은 CCTV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보통 대통령실의 CCTV가 공개가 거의 안 되고 화질도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는. 예. 근데 이게 용산으로 가서 이제 새로 장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신으로 달았군요. 엄청 화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표정까지 다 읽히잖아요. 이상민이 맞아요. 웃고 있는 웃는 거. 것까지. 아, 진짜 소름 열받대 끼치잖아요. 그거. 네. 그걸 봤는데도 지금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나면요. 그거는 저는 이 시력을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 왜 본인들이 유리한 것에는 눈이 밝아지고 불리한 것에는 눈이 갑자기 침침해집니까? 이러면 차라리 각막기증이라도 하세요. 그 눈 필요도 없으니까. 아니 그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도 맞습니다. 기각됐고 사실 이 다음 수순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일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내란 그게 특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구속이 된 사람이 김용현과 이상민만 구속이 됐고 그것뿐이에요. 한덕수 안 됐지. 그다음에 지금 박성재 안 됐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을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도 지금 이제 2차, 3차 계속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드시 될 때까지 체포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기각이기 네. 때문에 반드시 다시 최상목도 해야 해야죠. 된다고 최상목 저 최상목 장면 가야죠. 저 장면 지금 최상목. 보이는 장면 윤석열이 그렇죠. 최상목에게 쪽지 주네, 접힌 진짜. 종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종이를 전달합니다. 야, 정말 그리고 이렇게 문서입니다, 문서이지 문서. 않습니까? 최상목도 구속해야죠. 받자마자 몰랐다며요? 바로 접어가지고 뭐 누구한테 줬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본인이 주머니에 다 갖고. 몰랐다며요. 네. 그리고 한덕수도 자기 기억이 나지 않고 알고 봤더니 뭐 뒷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 완전 아닙니까? 귀신이 갖다 꼽았어? 전혀 말도 안 기억나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한덕수가 그때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고령이라서 그랬구나. 그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저 CCTV를 못 봤잖아요. 예. 고령이라서 그랬구나.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니까 본인이 다 이제 그 자백을 해서 이제는 뭐 구속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판사는 저걸 다 봤어요. 봤거든요. 그렇죠. 저걸 제출했습니다. 보고도, 예, 저걸 보고도 어떻게 기각을 했지? 와,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건 하나하나 때문에 제가 판사를 언급한 게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그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에 3명이 수원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른바 맞습니다. 조희대 라인, 수원 라인이라고 했던 네. 그 영장 판사 3명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그 기각을 냈던 박정호 부장 판사가 과거를 돌아다 보면 우리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고 현재를 안다고 하잖아요. 과거를 보면요. 뭐 이건 멀지도 않았어요. 작년에. 그 김혜경 여사 관련된 법카 이것도 유죄 때렸습니다. 150만 원. 왜냐?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 추론에 의해서. 추론에 의한 유죄 받은 것 같다. 네가 법카 쓴 것 같다라는 예. 7만 8천 원. 그거 갖고 유죄를 때렸어요. 그때는 150만 그렇게 원은. 추론하더니. 이렇게 추론하고. 근데 보이는 거는 왜? 눈에 보이는 건 안 하냐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여서 수많은 저항을 부딪히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 특히나 이 엄중한 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